매일 칼슘 보충제 챙겨 드시나요? 정말 안타깝게도 칼슘만 먹어서는 뼈가 약해지는 걸 못 막아요. 칼슘을 아무리 많이 드셔도 이런 음식들이 몸속 칼슘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계속 드시면 결국 골다공증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뼈를 망가뜨리는 음식을 매일 드시면서 칼슘 보충제로만 해결하려는 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이런 음식들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뼈를 조금씩 약하게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특히 노년기에는 뼈가 더 빨리 약해지는데 이런 위험한 음식까지 계속 드시면 작은 충격에도 뼈가 툭 부러져요. 골절이 생기면 회복될 때까지 움직이지 못하니 근육이 빠지고 거동이 더 불편해지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뼈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은 열심히 찾아 드시면서 정작 뼈를 해치는 음식은 모르고 계속 드시다가 결국 골절로 병원에 오세요. 뼈는 증상 없이 약해지거든요. 저희 환자분들 중 한 분은 매일 우유도 챙겨 드시고 칼슘 보충제도 빠짐없이 드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척추압박 골절로 병원에 오셨어요. 알고 보니 뼈를 망가뜨리는 음식을 매일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충격과 후회로 너무 괴로워하셨죠. 이런 안타까운 사례를 막는 게 의사인 제가 할 일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싹 다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뼈를 망가뜨리는 위험한 음식 5가지부터 왜 위험한지 과학적 근거. 마지막으로 이런 음식들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식품까지 모두 공개할게요. 특히 마지막의 대체 식품은 실제 저희 환자들이 뼈 건강 회복하는데 가장 효과를 많이 본 음식들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뼈를 해치는 숨겨진 적들을 피하고 골다공증 막을 수 있어요. 꼿꼿한 허리로 골절 걱정 없이 활기찬 생활 유지하는 것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당신의 뼈 건강 지키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가족과 지인 중 누군가가 모르고 뼈 해치는 음식을 드시고 계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보세요.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의로 매일 다양한 노년기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칼슘 보충제 열심히 드시는데 왜 뼈가 계속 약해지는 걸까요? 문제의 핵심은 바로 칼슘을 빼앗아가는 음식들이에요. 칼슘을 아무리 많이 드셔도 몸속에서 칼슘을 빼내는 음식을 같이 드시면 결국 마이너스가 돼요. 게다가 노년기엔 뼈 생성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칼슘 손실을 더욱 조심해야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뼈에 해로운 음식이 뭔지 정확히 모르세요. 그러다 보니 매일 드시는 음식 중에 뼈를 망가뜨리는 것들이 잔뜩 들어 있어요. 이렇게 뼈를 해치는 음식을 계속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의 칼슘은 거의 모두가 뼈와 치아에 저장돼 있어요. 그런데 혈액 속 칼슘이 부족해지면 우리 몸은 뼈에서 칼슘을 꺼내서 써요. 문제는 특정 음식들이 이런 칼슘 손실을 가속화한다는 거예요. 마치 뼈라는 저금통에서 돈을 자꾸 빼내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뼈 내부의 구멍이 점점 많아지다가 심해지면 골다공증까지 진행돼요. 골다공증이 무서운 이유는 골절 위험 때문이에요. 작은 충격에도 뼈가 툭 부러지는데 가장 무서운 건 고관절 골절이에요. 여긴 한번 부러지면 회복이 어려워 평생 걷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오래 누워 있으면서 합병증 위험도 커져서 3명 중 1명은 사망에 이르죠. 하지만 절망하긴 일러요. 희망이 있어요. 뼈를 해치는 음식만 피해도 뼈 건강은 확실히 좋아져요. 혈당이나 혈압 관리에 비하면 훨씬 간단하거든요. 어떤 음식이 위험한지만 알고 피하시면 돼요. 바로 실천하실 수 있게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먼저 뼈를 망가뜨리는 위험한 음식 5가지를 소개할게요. 그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음식들이 나쁘다고 해서 평생 못 드시는 건 아니에요. 다만 양과 빈도를 조절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음식들 중에 여러분이 자주 드시는 게 있다면 특히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첫 번째로 소개할 뼈를 망가뜨리는 위험한 음식은 바로 짠 음식이에요. 김치, 젓갈, 라면, 찌개 같은 소금이 많은 음식들이 대표적이죠. 많은 분들이 짠 음식이 혈압에만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뼈 건강에도 치명적이에요. 왜냐하면 소금이 소변으로 빠져나갈 때 칼슘을 같이 끌고 나가기 때문이거든요. 쉽게 설명드리면 짠 음식을 많이 드실수록 칼슘이 함께 소변으로 빠져나가요.
이게 얼마나 큰 손실인지 아세요? 짠 음식을 조금만 많이 먹어도 하루 종일 드신 칼슘이 전부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 권장량보다 2배 이상 많은 소금을 먹어요. 하루 종일 먹는 소금 양이 너무 많아서 우유 한 컵 분량의 칼슘을 매일 버리고 있는 셈이죠. 그럼 얼마나 줄여야 할까요? 하루 소금 섭취량을 지금보다 절반 정도로 줄이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음식 대부분에 소금이 들어있거든요.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국물을 줄이는 거예요. 찌개, 국, 라면 국물에 소금이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국물은 밥만 드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김치도 너무 짜서 물에 한번 헹궈서 드시거나 묵은지보다는 새콤한 김치를 드시는 게 좋아요. 젓갈류는 가능하면 피하시고 간장, 된장도 저염 제품을 선택하세요. 다만 소금을 너무 급격히 줄이면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으니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세요. 그리고 소금과 함께 바나나, 토마토, 감자를 같이 드시면 소금 배출에 도움이 돼요. 짠 음식 그냥 혈압에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뼈까지 녹이는 위험한 적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뼈를 망가뜨리는 위험한 음식은 바로 탄산음료예요. 콜라, 사이다, 맥주 같은 탄산이 들어간 음료들이 모두 해당돼요. 탄산음료가 뼈에 해로운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인산 때문이에요. 콜라 같은 탄산음료에는 인산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인산이 칼슘과 결합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버려요. 더 심각한 건 인산과 칼슘의 균형이 깨지면 우리 몸이 뼈에서 칼슘을 빼내서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산음료를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실제 연구에서도 하루에 콜라 한 캔씩만 마셔도 뼈가 눈에 띄게 약해진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처음에는 조금 약해지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훨씬 심각해져요. 둘째는 설탕 때문이에요.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설탕이나 과당이 소화될 때 칼슘이 많이 소모돼요. 그리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는데 이때도 칼슘 흡수가 방해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건 완전히 끊는 거예요. 하지만 갑자기 끊기 어려우시다면 점차 줄여 나가세요. 하루 2캔 마시던 걸 하나를 반 캔으로 줄여가시는 거죠. 대신 물, 보리차, 녹차로 갈증을 해소하세요. 특히 녹차에는 불소가 들어있어 뼈 건강에 도움이 되고 보리차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들어있어 좋아요. 탄산수는 어떨까요? 인공 감미료나 인산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탄산수라면 괜찮아요. 하지만 역시 물이 가장 좋죠. 탄산음료, 시원하고 달콤하지만 여러분의 뼈를 조용히 녹이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뼈를 망가뜨리는 위험한 음식은 바로 너무 많은 커피예요. 커피, 홍차, 녹차, 초콜릿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뼈 건강에 적이 될 수 있어요. 카페인이 뼈에 해로운 이유는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소변으로 칼슘을 더 많이 내보내기 때문이에요. 커피 한 잔을 마실 때마다 조금씩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요. 커피를 하루에 5잔 정도 드시면 우유 한 모금 분량의 칼슘이 빠져나가요. 한두 모금 정도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게 매일 쌓인다는 거예요. 1년이면 꽤 많은 양, 10년이면 뼈 무게에 상당한 부분에 해당하는 칼슘을 잃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칼슘 흡수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절반 정도 흡수되던 칼슘이 나이가 들면 3분의 1 정도밖에 흡수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카페인까지 더하면 흡수율이 더욱 떨어져요. 그럼 커피를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하루 4잔 이하로만 드시면 큰 문제 없어요. 하지만 뼈 건강을 생각한다면 하루 2잔 이하가 좋겠죠. 커피로 인한 칼슘 손실을 줄이는 방법도 있어요. 커피에 우유를 넣어 드시면 커피로 인한 칼슘 손실을 우유의 칼슘으로 어느 정도 보충할 수 있어요. 카페라떼나 카푸치노가 블랙커피보다 뼈 건강에는 낫다는 거죠. 또 커피를 마신 후 2시간 정도 지나서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면 손실된 칼슘을 보충할 수 있어요. 치즈나 요거트, 두부 같은 음식을 간식으로 드시는 거죠. 커피, 적당량은 괜찮지만 너무 많이 마시면 뼈를 약하게 만드는 숨은 적이라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 뼈를 망가뜨리는 위험한 음식은 바로 너무 많은 고기예요. 고기가 뼈에 나쁘다고요? 놀라실 거예요. 고기는 뼈 건강에 필수적이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해가 돼요. 고기를 너무 많이 먹으면 뼈에 해로운 이유는 몸이 산성이 되기 때문이에요.
고기가 소화되면서 신맛을 내는 물질들이 만들어져요. 우리 몸은 이 신맛을 중화시키기 위해 뼈에서 칼슘을 꺼내서 써요. 쉽게 말하면 고기를 너무 많이 먹으면 몸이 시큼해지고 이를 중화하려고 뼈라는 알칼리 저장소에서 칼슘을 빼내 쓴다는 거예요. 마치 위산을 중화하려고 제산제를 먹는 것처럼요. 연구에 따르면 고기를 권장량의 2배 이상 먹으면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양이 절반 이상 늘어난다고 해요. 특히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가 생선이나 닭고기보다 산성화 효과가 더 크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럼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성인 기준으로 자기 체중 1kg당 1g 정도가 적당해요. 60kg 성인이라면 하루 60g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죠. 이는 닭가슴살 한 덩어리나 두부 한 모 반 정도의 양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근육을 키우겠다고 고기를 너무 많이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되면 뼈 건강에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너무 많은 고기가 더 부담이 되거든요. 그리고 뼈에서 칼슘을 빼내는 속도도 빨라져요. 그럼 고기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다는 세끼에 나눠서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고기만 드시지 마시고 콩이나 두부 같은 식물성 음식도 함께 드세요. 콩, 두부, 견과류 같은 식물성 음식은 산성화 효과가 적을 뿐 아니라 칼슘도 함께 들어있어 뼈 건강에 도움이 돼요. 고기와 식물성 음식을 반반씩 드시는 게 이상적이에요. 고기 부족해도 너무 많아도 뼈에 독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5번째 뼈를 망가뜨리는 위험한 음식은 바로 술이에요. 맥주, 소주, 와인을 막론하고 술 자체가 뼈 건강에 해로워요. 술이 뼈에 해로운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첫째, 술이 칼슘 흡수를 방해해요. 장에서 칼슘이 흡수되려면 비타민 D가 필요한데 술이 비타민 D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둘째, 술은 뼈를 만드는 세포의 활동을 억제해요. 반대로 뼈를 파괴하는 세포의 활동은 증가시켜요. 결과적으로 뼈가 만들어지는 속도보다 파괴되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셋째, 계속 술을 마시면 호르몬 균형이 깨져요. 특히 여성 호르몬 분비를 방해해서 폐경기 여성의 골다공증을 더욱 악화시켜요. 넷째, 술을 마시면 뼈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소변으로 더 많이 빠져나가요. 이런 영양소들이 부족하면 칼슘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요. 실제 연구에서도 하루 소주 3잔 정도를 계속 마시는 사람들이 골절 위험이 3분의 1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술을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소량의 술은 오히려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어요. 하루 소주 한 잔이나 맥주 1캔 정도는 혈액순환을 도와 뼈 건강에 좋을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건 젊고 건강한 사람 기준이고 시니어분들은 가능하면 술을 끊으시는 게 좋아요. 특히 골다공증이 이미 있는 분들은 반드시 금주하셔야 해요. 술 대신 뼈 건강에 좋은 음료를 드셔보세요. 칼슘이 들어간 두유나 요구르트 음료, 녹차, 보리차가 좋아요. 특히 녹차는 불소가 들어있어 뼈를 튼튼하게 해줘요. 술, 인생의 윤활유라고 하지만 뼈에는 녹을 슬게 하는 독이라는 사실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뼈를 망가뜨리는 위험한 음식 5가지를 살펴봤어요. 짠 음식, 탄산음료, 너무 많은 커피, 너무 많은 고기, 그리고 술. 이 5가지는 매일 조금씩 여러분의 뼈를 약하게 만들고 있는 숨은 적들이에요.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이런 음식들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어요. 양과 빈도만 조절하시면 충분히 뼈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 뼈 건강을 지키는 하루 안전 식단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따라하기만 하면 되도록 자세하고 쉽게 식단을 구성해 두었어요. 보고 그대로 하시면 위험한 음식은 피하면서 뼈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3끼 식사를 채울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 식단을 따라해 보시다가 익숙해지면 조금씩 변형해서 드셔보세요. 먼저 아침 식단이에요. 아침에는 뼈 건강 든든 토스트로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해 볼게요. 통밀빵에 마그네슘, 아보카도에 비타민 K, 치즈에 풍부한 칼슘이 만나 뼈 건강에 최적화된 조합을 만들어줘요. 통밀빵 2조각을 살짝 구워주세요. 아보카도 반 개를 으깨서 소금, 후추 약간, 레몬즙 몇 방울을 넣어 섞어주세요. 구운 빵에 아보카도를 바르고 그 위에 칼슘이 들어간 치즈 한 장을 올려주세요. 방울토마토 5개 정도를 반으로 잘라서 올리고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려주세요.
마지막에 바질이나 파슬리를 조금 뿌리면 완성이에요. 여기에 저지방 우유 한 잔이나 칼슘이 들어간 두유 한 잔을 곁들이시면 완벽한 뼈 건강 아침 식사가 돼요. 이렇게 드시면 아침 한 끼에 우유 2잔 분량의 칼슘을 드실 수 있어요. 게다가 소금은 최소화하면서 비타민들까지 골고루 챙길 수 있으니 뼈 건강에 이보다 더 좋은 아침 식사는 찾기 어려우실 거예요. 점심에는 뼈 건강 샐러드볼과 현미밥, 미역국을 추천드려요. 먼저 뼈 건강 샐러드볼은 칼슘이 풍부한 채소들과 견과류, 치즈가 어우러진 영양 만점 요리예요. 케일 한 줌, 시금치 한 줌을 깨끗이 씻어서 먹기 좋게 찢어주세요. 브로콜리 한 송이를 3분 정도 살짝 쪄서 식혀둬요. 방울토마토 7개, 오이 반 개를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 삶은 달걀 1개도 준비해주세요. 드레싱은 올리브 오일 2큰술, 레몬즙 1큰술, 꿀 1작은술, 다진 마늘 약간, 소금 후추를 섞어서 만들어요. 소금은 최소화하면서도 맛있는 드레싱이에요. 준비한 채소들을 큰 볼에 담고 위에 아몬드 한 줌, 호두 한 줌을 뿌려주세요. 견과류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뼈 건강에 도움이 돼요. 마지막에 파마산 치즈를 갈아서 뿌리고 드레싱을 뿌려서 잘 섞어 드시면 돼요. 여기에 현미밥 한 공기와 미역국을 곁들이면 완벽한 점심이 됩니다. 미역국은 칼슘이 풍부한 미역과 멸치 육수로 끓여서 소금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드시면 점심 한 끼에 우유 한 잔 반 분량의 칼슘을 드실 수 있어요. 탄산음료나 커피 대신 보리차나 녹차를 곁들이시면 더욱 좋겠죠. 저녁 식단으로는 연어구이, 들깨, 시금치, 두부된장국을 추천드려요. 먼저 연어는 비타민 D가 풍부해서 칼슘 흡수를 도와줘요. 연어 한 토막에 소금 후추를 약간 뿌리고 레몬 슬라이스를 올린 후 올리브 오일을 살짝 발라 구워주세요. 연어에 들어있는 좋은 기름 성분은 염증을 줄여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구울 때는 너무 바짝 굽지 마시고 촉촉하게 구워주세요. 들깨 시금치는 칼슘이 풍부한 시금치와 들깨의 만남이에요. 시금치 200g을 끓는 물에 30초 정도만 살짝 데쳐서 찬물에 헹궈 물기를 짜주세요. 들깨가루 1큰술, 들기름 1큰술, 다진 마늘 약간, 액젓 반 작은술을 섞어서 양념을 만들어요. 시금치에 양념을 넣고 잘 무쳐서 드시면 돼요. 두부된장국은 식물성 단백질과 칼슘을 동시에 공급해주는 완벽한 국이에요. 멸치와 다시마로 육수를 내고 된장 1큰술을 풀어주세요. 두부 반 모를 먹기 좋게 썰어서 넣고 끓으면 대파와 다진 마늘을 넣어 마무리해요. 소금을 줄이려면 된장을 조금 적게 넣고 멸치 육수에 감칠맛으로 맛을 내세요. 이렇게 저녁을 드시면 우유 한 잔 반 분량의 칼슘을 드실 수 있어요. 저녁 후에는 술 대신 따뜻한 허브차나 칼슘이 들어간 두유 한 잔을 드셔보세요. 이렇게 하루 3끼를 챙겨 드시면 하루 동안 우유 5잔 분량의 칼슘을 드실 수 있어요. 동시에 뼈를 해치는 소금, 인산, 너무 많은 카페인, 알코올은 피할 수 있어서 뼈 건강에 최적화된 식단이 됩니다. 하지만 혹시 외식을 하시거나 평소 드시던 음식을 완전히 바꾸기 어려운 상황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를 위한 응급처치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짠 음식을 드셨다면 바로 물을 많이 마시고 바나나나 토마토 같은 과일을 드세요. 이런 과일이 소금 배출을 도와줘요. 탄산음료를 마셨다면 2시간 후에 칼슘이 풍부한 간식을 드세요. 치즈 한 조각이나 요구르트, 아몬드 한 줌이면 충분해요. 커피를 많이 마셨다면 저녁에 칼슘 보충제를 드시거나 칼슘이 들어간 두유를 드세요. 커피의 칼슘 손실 효과는 6시간에서 8시간 지속되니 그 이후에 보충하시면 돼요. 고기를 많이 드셨다면 다음 끼니에는 채소 위주로 드셔서 산성을 중화시키세요. 특히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 채소가 좋아요. 술을 드셨다면 다음날 아침에는 반드시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두부나 견과류, 씨앗류가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함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뼈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해로운 음식을 피하는 거였죠. 짠 음식, 탄산음료, 너무 많은 커피, 너무 많은 고기, 술 같은 위험한 음식들에 대해 소개해 드렸어요. 그리고 이런 위험한 음식들을 대체할 수 있는 5가지 방법도 말씀드렸어요. 허브 향신료, 뼈 건강 음료, 우유와 함께하는 적당한 커피, 균형 잡힌 식사, 무알코올 음료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었죠. 마지막으로 뼈 건강을 지키는 3끼의 안전 식단까지 말씀드렸어요.
사실 뼈 건강은 거창한 노력보다 작은 주의 하나하나에서 달라져요. 오늘 소개해 드린 것처럼 아침에는 소금 대신 허브로, 탄산음료 대신 우유로, 너무 많은 고기 대신 균형 잡힌 식단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저희 환자분들 중에도 이런 위험한 음식들만 피하셔서 뼈가 튼튼해지고 골절 위험이 줄어든 분들이 정말 많아요. 몰랐을 때는 매일 드시던 음식이 뼈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걸 알고 충격받으셨지만 바꾸고 나니까 확실히 달라지더라고 하세요.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뼈는 생각보다 금방 반응을 보여줘요. 우리가 먹는 음식만큼 정직한 건 없거든요. 오늘부터 딱 한 가지씩만 피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이미 뼈가 약해지기 시작하는 시기라서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젊을 때는 괜찮았던 음식들도 나이가 들면 독이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니라 양과 빈도만 조절하면 되니까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좋아하는 음식을 드셔도 괜찮아요. 다만 매일 드시던 습관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아직 모르는 형제, 자매, 친구분들에게 꼭 전해주세요. 여러분이 보낸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일상과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지금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뼈 건강 지키기를 시작합니다. 그 댓글 하나가 여러분에겐 꾸준히 실천하는 동기가 다른 분들에겐 든든한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소개한 위험한 음식 중에 어떤 걸 가장 먼저 줄여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읽고 또 다음 영상에서 함께 이야기 나눌게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뼈 건강은 하루아침에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매일 조금씩 쌓여가는 습관이 10년, 20년 후에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오늘 배운 것 중 딱 하나부터 실천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뼈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다음 단계에서는 이런 위험한 음식들을 대체할 수 있는 뼈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이 대체 음식들만 알아도 뼈 건강은 확실히 좋아져요. 이어지는 내용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위험한 음식들을 대체할 수 있는 뼈 건강 지키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짠 음식 대신 허브와 향신료를 활용하세요. 소금 대신 바질, 오레가노, 로즈마리 같은 허브나 마늘, 생강, 계피 같은 향신료로 맛을 내세요. 이런 천연 조미료들은 소금 없이도 풍부한 맛을 낼 수 있어요. 특히 강황은 염증을 줄여주고 뼈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카레 가루에 들어있는 그 노란 가루예요. 요리할 때 조금씩 넣어보세요. 둘째, 탄산음료 대신 뼈 건강 음료를 드세요. 칼슘이 들어간 두유, 저지방 우유, 요구르트 음료가 좋아요. 시원한 걸 좋아하신다면 우유나 두유를 얼려서 아이스크림처럼 드셔도 돼요. 녹차나 보리차도 좋은 선택이에요. 특히 녹차는 불소가 들어있어 뼈를 단단하게 해주고 보리차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요. 셋째, 너무 많은 커피 대신 적당량을 우유와 함께 드세요. 커피를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카페라떼나 카푸치노로 바꿔보세요. 우유의 칼슘이 커피의 부작용을 어느 정도 상쇄해줘요. 디카페인 커피나 허브차도 좋은 대안이에요. 캐모마일, 페퍼민트, 루이보스 차는 카페인이 없으면서도 맛있어요. 넷째, 너무 많은 고기 대신 균형 잡힌 식사를 하세요. 고기만 드시지 마시고 콩, 두부, 견과류 같은 식물성 음식도 함께 드세요. 식물성 음식은 칼슘도 함께 들어있어 일석이조예요. 생선도 좋은 선택이에요. 특히 뼈째 먹는 멸치, 정어리는 고기와 칼슘을 동시에 공급해줘요. 다섯째, 술 대신 뼈 건강 음료를 드세요. 칼슘이 풍부한 음료들로 대체하시면 돼요. 아몬드 우유, 참깨 우유도 좋고 칼슘이 들어간 오렌지 주스도 있어요. 무알코올 와인이나 무알코올 맥주도 나와 있으니 분위기는 살리면서 뼈 건강도 챙길 수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만 실천해도 뼈를 해치는 위험 요소들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완벽하게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세요. 이제부터는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 뼈 건강을 지키는 하루 안전 식단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따라하기만 하면 되도록 자세하고 쉽게 식단을 구성해 두었어요. 보고 그대로 하시면 위험한 음식은 피하면서 뼈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3끼 식사를 채울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 식단을 따라해 보시다가 익숙해지면 조금씩 변형해서 드셔보세요. 먼저 아침 식단이에요. 아침에는 뼈 건강 든든 토스트로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해 볼게요. 통밀빵에 마그네슘, 아보카도에 비타민 K, 치즈에 풍부한 칼슘이 만나 뼈 건강에 최적화된 조합을 만들어줘요. 통밀빵 2조각을 살짝 구워주세요. 아보카도 반 개를 으깨서 소금, 후추 약간, 레몬즙 몇 방울을 넣어 섞어주세요. 구운 빵에 아보카도를 바르고 그 위에 칼슘이 들어간 치즈 한 장을 올려주세요. 방울토마토 5개 정도를 반으로 잘라서 올리고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려주세요. 마지막에 바실이나 파슬리를 조금 뿌리면 완성이에요. 여기에 저지방 우유 한 잔이나 칼슘이 들어간 두유 한 잔을 곁들이시면 완벽한 뼈 건강 아침 식사가 돼요. 이렇게 드시면 아침 한 끼에 우유 2잔 분량의 칼슘을 드실 수 있어요. 게다가 소금은 최소화하면서 비타민들까지 골고루 챙길 수 있으니 뼈 건강에 이보다 더 좋은 아침 식사는 찾기 어려우실 거예요. 점심에는 뼈 건강 샐러드볼과 현미밥, 미역국을 추천드려요. 먼저 뼈 건강 샐러드볼은 칼슘이 풍부한 채소들과 견과류, 치즈가 어우러진 영양 만점 요리예요. 케일 한 줌, 시금치 한 줌을 깨끗이 씻어서 먹기 좋게 찢어주세요. 브로콜리 한 송이를 3분 정도 살짝 쪄서 식혀둬요. 방울토마토 7개, 오이 반 개를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 삶은 달걀 1개도 준비해주세요. 드레싱은 올리브 오일 2큰술, 레몬즙 1큰술, 꿀 1작은술, 다진 마늘 약간, 소금, 후추를 섞어서 만들어요. 소금은 최소화하면서도 맛있는 드레싱이에요. 준비한 채소들을 큰 볼에 담고 위에 아몬드 한 줌, 호두 한 줌을 뿌려주세요. 견과류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뼈 건강에 도움이 돼요. 마지막에 파마산 치즈를 갈아서 뿌리고 드레싱을 뿌려서 잘 섞어 드시면 돼요. 여기에 현미밥 한 공기와 미역국을 곁들이면 완벽한 점심이 됩니다. 미역국은 칼슘이 풍부한 미역과 멸치 육수로 끓여서 소금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드시면 점심 한 끼에 우유 한 잔 반 분량의 칼슘을 드실 수 있어요. 탄산음료나 커피 대신 보리차나 녹차를 곁들이시면 더욱 좋겠죠. 저녁 식단으로는 연어구이, 들깨, 시금치, 두부된장국을 추천드려요. 먼저 연어는 비타민 D가 풍부해서 칼슘 흡수를 도와줘요. 연어 한 토막에 소금, 후추를 약간 뿌리고 레몬 슬라이스를 올린 후 올리브 오일을 살짝 발라 구워주세요. 연어에 들어있는 좋은 기름 성분은 염증을 줄여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구울 때는 너무 바짝 굽지 마시고 촉촉하게 구워주세요. 들깨, 시금치는 칼슘이 풍부한 시금치와 들깨의 만남이에요. 시금치 200g을 끓는 물에 30초 정도만 살짝 데쳐서 찬물에 헹궈 물기를 짜주세요. 들깨가루 1큰술, 들기름 1큰술, 다진 마늘 약간, 액젓 반 작은술을 섞어서 양념을 만들어요. 시금치에 양념을 넣고 잘 무쳐서 드시면 돼요. 두부된장국은 식물성 단백질과 칼슘을 동시에 공급해주는 완벽한 국이에요. 멸치와 다시마로 육수를 내고 된장 1큰술을 풀어주세요. 두부 반 모를 먹기 좋게 썰어서 넣고 끓으면 대파와 다진 마늘을 넣어 마무리해요. 소금을 줄이려면 된장을 조금 적게 넣고 멸치 육수에 감칠맛으로 맛을 내세요. 이렇게 저녁을 드시면 우유 한 잔 반 분량의 칼슘을 드실 수 있어요. 저녁 후에는 술 대신 따뜻한 허브차나 칼슘이 들어간 두유 한 잔을 드셔보세요. 이렇게 하루 3끼를 챙겨 드시면 하루 동안 우유 5잔 분량의 칼슘을 드실 수 있어요. 동시에 뼈를 해치는 소금, 인산, 너무 많은 카페인, 알코올은 피할 수 있어서 뼈 건강에 최적화된 식단이 됩니다. 하지만 혹시 외식을 하시거나 평소 드시던 음식을 완전히 바꾸기 어려운 상황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를 위한 응급처치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짠 음식을 드셨다면 바로 물을 많이 마시고 바나나나 토마토 같은 과일을 드세요. 이런 과일이 소금 배출을 도와줘요. 탄산음료를 마셨다면 2시간 후에 칼슘이 풍부한 간식을 드세요. 치즈 한 조각이나 요구르트, 아몬드 한 줌이면 충분해요. 커피를 많이 마셨다면 저녁에 칼슘 보충제를 드시거나 칼슘이 들어간 두유를 드세요. 커피의 칼슘 손실 효과는 6시간에서 8시간 지속되니 그 이후에 보충하시면 돼요. 고기를 많이 드셨다면 다음 끼니에는 채소 위주로 드셔서 산성을 중화시키세요. 특히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 채소가 좋아요.
술을 드셨다면 다음날 아침에는 반드시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두부나 견과류, 씨앗류가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함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뼈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해로운 음식을 피하는 거였죠. 짠 음식, 탄산음료, 너무 많은 커피, 너무 많은 고기, 술 같은 위험한 음식들에 대해 소개해 드렸어요. 그리고 이런 위험한 음식들을 대체할 수 있는 5가지 방법도 말씀드렸어요. 허브 향신료, 뼈 건강 음료, 우유와 함께하는 적당한 커피, 균형 잡힌 식사, 무알코올 음료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었죠. 마지막으로 뼈 건강을 지키는 새끼의 안전 식단까지 말씀드렸어요. 사실 뼈 건강은 거창한 노력보다 작은 주의 하나하나에서 달라져요. 오늘 소개해 드린 것처럼 아침에는 소금 대신 허브로, 탄산음료 대신 우유로, 너무 많은 고기 대신 균형 잡힌 식단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저희 환자분들 중에도 이런 위험한 음식들만 피하셔서 뼈가 튼튼해지고 골절 위험이 줄어든 분들이 정말 많아요. 몰랐을 때는 매일 드시던 음식이 뼈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걸 알고 충격받으셨지만 바꾸고 나니까 확실히 달라지더라고 하세요.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뼈는 생각보다 금방 반응을 보여줘요. 우리가 먹는 음식만큼 정직한 건 없거든요. 오늘부터 딱 한 가지씩만 피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이미 뼈가 약해지기 시작하는 시기라서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젊을 때는 괜찮았던 음식들도 나이가 들면 독이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니라 양과 빈도만 조절하면 되니까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좋아하는 음식을 드셔도 괜찮아요. 다만 매일 드시던 습관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아직 모르는 형제, 자매, 친구분들에게 꼭 전해주세요. 여러분이 보낸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일상과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지금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뼈 건강 지키기를 시작합니다. 그 댓글 하나가 여러분에겐 꾸준히 실천하는 동기가 다른 분들에겐 든든한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소개한 위험한 음식 중에 어떤 걸 가장 먼저 줄여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읽고 또 다음 영상에서 함께 이야기 나눌게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뼈 건강은 하루아침에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매일 조금씩 쌓여가는 습관이 10년, 20년 후에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오늘 배운 것 중 딱 하나부터 실천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뼈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정보를 가득 담아 찾아뵙겠습니다. 뼈 건강으로 지키는 건강한 삶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건강을 전도하는 비타민 아카데미였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